금요일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어제 방송은 했었어 했는데. 어제요? 네, 어제 했었어 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오늘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시장 또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시장을 사실 살펴보려면 일단은 미국의 어떤 글로벌 상황까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거부터 살펴보고 합시다. 어제 네. 시장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뭐. 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분 니카시마리. 카시카리. 니카시카리. 니카시카리. 이 생긴 것이 응. 굉장히 이 매파적으로 완전히 생기셨어요. 매파적이에요. 진짜 뭐 학교에 가면 정말 무서운 선생님 있잖아요. 네. 무서운 선생님 정도로 지금 이분이 어떤 마음만 하면은 네. 자꾸 환율은 올라가고 시장은 떨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분은 원래 자체가 매파적이에요. 네. 예전에 금리 인하 제로금리 때도 원래 자체가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못해도 2, 3년 어. 동안 안 떨어질 수가 있다. 네. 회복할 때까지는 1, 2년 더 걸릴 것. 1, 2년 더 걸린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은 금융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연준 의원 24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고 네.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든 뭐든 다 떨어졌죠. 근데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엔비디아 반도체 AI주들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네. 원래 자체가 떨어질 자리였어요. 원래 떨어질 자리였다. 네, 원래 떨어질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 영화 친구 보면은 네. 그만 먹어야 많이 무겁다 아이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진짜 많이 무겁다 아이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무겁잖아요. 그 진짜. 차트상 봤을 때 사실은 좀 이례적으로 긴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나스닥 이제는 좀 조정 시기인가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조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와야 한다. 반도체 AI주들은 무조건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미증시 떨어지면 국내 증시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저번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뭐죠? 미국은 반도체 AI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아나운서님?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죠. 솔직히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여러 네. 가지 빅테크주들이 많은데 네. 굳이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미증시가 망하고 국내 증시도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건 너무 앞서간 거고요. 근데 실제로 나스닥 지수 하락하고 우리 지수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는 네. 나스닥이 상승했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그렇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냐? 이거는 국내 증시는 즉 수급 분산에 대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제 나스닥이 그 정도 빠졌다고 하면은 오늘 코스닥이 1% 이상 빠지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올린 게 뭐였죠? 한국가스공사하고 SK 하이닉스였어요. 즉 중소형주도 쪽은 수급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맞습니다.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특정 우량주 SK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로 어제 2,800을 돌파한 것밖에 안 돼요. 코스피 지수가 2,800을 돌파했는데 사실 과거의 2,800과는 약간은 확연히 같은 틀리죠. 지수, 그쵸.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른 느낌이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투심을 개선시킨 게 아니니까요. 네, 특정 우량주만 지금 시가총액 위주로 상승을 보여줬고 사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런 중소형주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전혀 움직임이 상황이거든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빠질 때는 네. 하이닉스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이닉스는 솔직히 엔비디아 하나만 믿고 간 거거든요. 오늘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빠져야 돼요. 어. 그 안에 있는 수급들이 더 빠지고 하이닉스가 수급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과거에는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AI주들이 전체적으로 투심을 개선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하이닉스가 빠져야 이 수급들이 다른 기술주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영향에 따라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는 만약에 환율만 이렇게 오르지 않았더라면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좀 주가 방어를 해줬을 텐데 오늘 아쉽게도 강달러 현상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덩달아 1.6%, 1.7%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1,390원대까지 올랐는데 유럽 각국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오히려 강달러 현상을 부추기는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금리를 인하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방어할 수가 있을 텐데 전문가님이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한 다음에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한국이 먼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참 먼저 아쉬운데 할 일이 없어요. 한국이. 지금 환율이 1,390원입니다. 더 이상 오르지는 않겠죠, 전문가님? 더 이상 아니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400원인데요? 네, 1,400. 뭐 예전에 1,440까지 갔는데요,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더 증시는 빠지겠죠. 네. 빠지겠지만은 네. 국내 증시가 네. 환율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투심을 어차피 환율이 떠서봤자 외국인들 산줘봤자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주고 기관이 안 사면은 한국 국내 증시는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동안 반도체 AI주들이 최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중소형주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환율 부분을 떠나가지고 삼성은 환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빠져야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국내 증시에 있는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 하이에나들 있잖아요. 네. 하이에나 관련주들. 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 하이에나 수급들, 네. 이 하이에나 수급들이 어느 정도 이탈이 돼야 분산이 되고 그 분산이 코스닥 쪽에 있는 시가총액을 올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단타성 거래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뭐 여기에 있던 돈이 여기로 가고 같은 돈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규 자금의 유입을 기다리려면 환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지금 어떤 글로벌 상황을 비춰서 봤을 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환율은 향후에 1,4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자금 유입 기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미 SK하이닉스라든지 특정 우량주들로 몰려있던 자금은 일단은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금이 분산이 어디로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주 엔비디아 지금 하루 조정 나왔다고 뭐 HBM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참 떨어질 때는 명분을 잡고 떨어뜨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 50%더 간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었거든요. 역시 주가에 따라서 분석이 제각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BM 공급 우려요. HBM 공급 과잉 우려 뭐 사실 이거는 솔직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HBM 공급이 계속 증가가 될 거라는 거는요. 너무 많이 만들고 네, 있어요. 너무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과잉에 대한 우려 부분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이거는 맨 처음부터 나올 소재였죠. 그래요? 나올 소재였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기업가 평가에 따라 가지고 너무 그 저점 가격을 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점 가격을 넘었고요.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금씩 말아 올리고는 있지만은 그러네요.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 빠져줘야 돼요. 왜냐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하이닉스 빠진다고 해가지고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심이 이 종목들 다 올라갔습니까? 아니거든요.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만 거의 움직였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요즘 뭔가 밥을 못 먹은 것 마냥 올라가다가 상승하는 척하다가 빠지고. 이제는 더 이상 척하다가 상승의 빠지고. 힘이 없나 봐요. 네, 더 이상 상승의 힘이 없죠. 네. 왜냐면 지금 사람들은 하이에나 관련주만 보고 있으니까요. 네. 동일가스전 관련주만. 동일가스만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뭐 한미 반도체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만 주가로 돈을 꾸역꾸역 올리고 뭔가 흡사 이 느낌은 작년 에코프로를 보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작년에 에코프로요? 네, SK 하이닉스가 그냥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끝까지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네. 솔직히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시장이 좋아야 하는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작년에 에코프로만 올라갔을 때 140만 원까지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도 네. 그때도 시장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요. 하락하는 그쵸? 종목이 더 네, 많았어요. 흡사 이 느낌은 SK 에코프로 쪽에서 작년에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수급이 빠졌을 때 시장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즉 이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특정 우량주만 그동안 올라가서 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SK 하이닉스에 그동안 이 뚱땡이 됐잖아요. 몸이 뚱뚱해졌잖아요. 수급이. 몸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수급이 야금야금 그렇게 다 먹었잖아요. 네. 완전 자기 혼자 다 먹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다이어트를 시켜줘야 그 수급들이 이제 다른 특정 우량주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의 이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지금 지난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던 게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었는데 한창 너무나도 투심이 쏠리는 바람에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온 수급들이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살아났던 게 바로 작년이었는데 올해 지금 하이닉스의 모습이 아마 이 에코프로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물론 SK하이닉스 너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HBM도 잘 만들어서 팔 것이지만 지금 주가 수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급이 좀 분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보유한 종목들은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TSMC에서 새로운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TSMC가 사실은 또 그 엔비디아에도 가장 큰 네. 고객사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TSMC 관련주들 한번 보고 싶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중에 좀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제주 반도체도 있습니다. 오, 제주 반도체, TSMC 제주 관련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TSMC가 네. 솔직히 역대 최고로 계속 판매량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삼성이 TSMC를 솔직히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TSMC 쪽에 지금 몰린 데가 많아요.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네. 이 파운드리로 맡긴 데가 많고 또 엔비디아 위주로 제 비중이 많이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데가 TSMC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은 여러 가지 문어발 확장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TSMC는 한 의무만 팠다는 하에 모든 고객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앞으로도 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증가가 더 많아질 거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TSMC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AI가 지금 미국의 빅테크잖아요. 네. 만약에 미국 빅테크 주도에 떨어지면은 TSMC 단독 호재만으로는 다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TSMC 물론 이런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미국에서 엔비디아 비롯해서 반도체주들 조정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종목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대만이 또 언제 한번 지진이 날지도 몰라요. 대만 지진 날 때마다 TSMC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립니다. 네, 근데 그 주가가 출렁거릴 때 반사이 보는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지진이 다음날 난대. 네. 뭐 다음 주에 난대. 뭐 이거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잠깐 이 TSMC 관련주가 지금으로서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매력적이네. 미국의 반도체 AI주들이 다 차익이 된다고 하면 네. 얘네도 당연히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미코, 네. SOFC 연료 전지 관련주도 들어가잖아요. 미코가. 네. 그렇기 때문에 미코는 SOFC 관련주 복합 테마가 있기 때문에 네. 미코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 SOFC 수소 고체 연료 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 미코라는 종목은 유일하게 좀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어제 올려주신 건데 저출산 관련해서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출산율이 뭐 1명, 2명 이렇게 늘어날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때마다 테마주 성격으로 이렇게 수급이 쏠렸다가 또 확 빠져나가는 게 바로 이 저출산 관련주인데 어제장에 보니까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쭉 빠지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줬어요. 정말 난 무슨 깡패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요. 단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이 꿈비하고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어투세븐 말고도 네. 다 윗골이 엄청 심했어요. 진짜 이거 개미 털기? 다 개미 털기였어요. 어제. 와 어제 이게 단타 들어간 분들 진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네. 모든 분들이 다 직장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들어가셨다가 상사가 뭘 시켰어. 그래서 상사가 뭐 시켜가지고 갔다 왔는데 갑자기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있어. 그러다가 더 올라가겠지 하다가 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어제 제가 좀 충격 맞았던 거는 네. 꿈비였습니다.
꿈비하고 삼성주파사. 네. 꿈비하고 삼성주파사였는데 어제 제로투세븐은 오히려 올라갔다가 빠져버렸습니다. 10% 올랐는데 네네. 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 시간 어제 천하제일 단타데이였어요. 네. 어제 천하제일 단타데이고 네. 어제 우리나라 그 VIP 1호 우리 대통령님, 네. 대통령님이 포항 쪽에 가셔가지고 영인만 고속도로에서 이거 고속도로 됐었으면 빨리 네. 진행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갑자기 특수건설 관련주들 올라가질 않나. 네. 거기에다가 그 영인만의 대통령이 딱 봐요 닿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코올롱 글로벌이 상가를 가질 않나. 그렇습니다. 막 갔다가 막 올라갔다가 막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막 올라갔다가 빠지고 막. 뭐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네. 올라갔다가 빠진다. 춤인가요? 춤이잖아요. 이걸 왜 못 살려요? 어쨌든 그 방식으로 계속 윗꼬리 다니면서 계속 빠졌는데 네. 전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제 이은 시장이 있었다고? 근데 더 웃긴 거 이렇게 윗꼬리 다니면은 우리 TCCT 엊그제 1,000원 나왔는데 피디님 TCCT 차트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근데 제가 여쭤보면 혼날 것 같긴 한데 아니 뭘 이제까지 다 여쭤보놓고서는 뭐 혼날 것 같습니까? 원래 전환사채 발행 그거 나오면은 주가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안 올라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짜증나서 중간에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근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네. 어제 말입니다. 네. 어제 시간에서 장 초반에서 갭상승이 됐었어요. TCC도. 그러네요. 그리고 전환사채가 뜨고 나서 시간에 하라고 2%까지 떨어졌어요. 네. 2%까지 떨어져가지고 네. 이거 어차피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네. 시간에 떨어져도 어제 장 초반에 6%까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환사채 이슈는 계속 있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표면 이자율이 0%입니다. 그리고 전환가액이 55,000원이에요. 55,000원이면은 지금 어차피 이 돈을 500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도와준다고 하면은 600억 원이요? 500억. 500억 원. 500억이면은 이 500억에서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네.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이자 안 준다고 하면 아나운서님 내 거 사겠습니까? 저한테 돈을 제공하겠습니까?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전환사채를 요청하면은 표면 이자율도 0%고 만기 이자율도 0%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님한테 아나운서님이 나한테 투자를 할까요? 이자가 없는데. 아니요. 이자가 없는데 네. 투자 안 하죠. 네. 근데 지금 제 기업의 주가가 네. 전환가액을 아나운서님한테 주시고 55,000원에 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쉽게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자율 0%라고 하는 거는 네. 표면 이자율 0%라는 거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기업 자금 조달이 그만큼 빠르게 됐다는 거고요. 전환가액이 제일 중요한데 전환가액이 이 TCCT 55,000원이 됐다고 하면은 네. 이 회사가 그만큼 55,000 밑에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죠? 지금 주가가 55,000원, 딱 55,300원. 55,300원이네요. 그러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식수로 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펀드한테 돈을 빌리는 건데 이자율이 0%잖아요. 네. 그러면 그 펀드 회사는 이 TCCT 주가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네. 왜냐면 TCCT이 그만큼 선장성이 많다 하니까 이 펀드 회사들도 TCCT의 이자를 받지 않고 주식수를 받겠다 있는 거죠. 그럼 주식수를 받으면은 또 그 자금을 기관들은 천천히 매수를 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법인 갖고 계신 분들 손 드세요.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법인이 없거든요. 아나운서님 없어요. 시청자분들 개인 사업자 법인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네. 이쪽에서 법인분들이 제 얘기에 공감을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자, TCCT 왜 자꾸 순매수가 나오고 전환사채 쪽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게임 오버예요. 끝났어요. TCCT는. 자, TCCT 여러분들 일단 기관들의 최근 순매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관들이 이제 전환사채가 발표가 되기 전에 이틀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전에 네. 그리고 이 TCCT 회장들이 증여를 했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전환사채를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6월 7일쯤에 결정을 했고 그분들끼리 증여를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세금은 적게 내는 게 맞는 거니까 증여를 한 거죠. 네. 이미 전환사채 내 거 아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이 이틀, 3일 정도 예수했다가 오늘하고 어제
기관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4일 있어요. 연속으로?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기관들이 매수한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TCT 지금 기간은 4일 연속 매수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못해도 한 13만 주에서 12만 주 아까 제가 낮에 확인 것만 해도 그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법인 얘기했죠. 기간은 거의 다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출자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법인은.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한 번에 막 500억 사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기관은 500억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은 10억만 사줄게요. 내일 모레는 20억 사줄게요. 왜냐면 그들도 출자를 해야 하잖아요. 출자를 하려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반드시 법인 내에 출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몇백억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몇십억 하면서 500억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식수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관들이 네. 제일 중요한 건 펀드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로 도는 경우가 네. 있고 네. 이 펀드사하고 협약한 거래처에 기관들이 있을 거니까 그럼 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주식수를 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관들이 정확히 매집을 천천히 하고 있다는 거죠. 천천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솔직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사주고 그리고 기관들이 사줘서 이 주가가 급등이 된다고 하면 그때 TCT 어떤 회사지? 이것도 모르고 급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달려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만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차익실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미 저는 TCT는 게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TCC 스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실 지금 아직 보유 중이지 않는 분들도 TCC 스틸 지금 진입 가능한 거죠? 네, 진입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만약에 이 종목으로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의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일단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높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오너 일가가 증여를 했고 이 증여를 했다는 이유가 그 내막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이 이상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분석 안에 증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그것도 있고 네. 세금 주가가 더 올라가면 세금도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주가를 어서 빨리 증여하는 게 낫죠. 세금 더 그렇습니다. 내는 것보다. 네, 주가가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게 했는데. 네, 그 부분과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환사채 발행 이슈 관련해서 전환사채 과거에도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지금 TCC 스틸도 아직은 주가가 반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관은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연일 계속해서 만약에 매집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한 번에 몰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해봅시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자동차 부품 중 제가 엊그제 말씀드린 게 화성 A였죠. 화승 RNA를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럼 뭐 하나? TCCT 내 돈을 자꾸 스틸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TCCT를 얘기해봤자 뭐 하나? 물리지 않았더라면 TCCT 자꾸 우리 돈을 스틸해가지고. 물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종목들 공략을 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맨날 이렇게 턱만 개고 얘기해봤자 뭐하냐 이거. 빨리 이제 TCCT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 또 다른 종목 가야죠. 공략해 봅시다. 네, 다른 종목 가야죠. 그리고 TCCT 전환사채가 네. 솔직히 어제 어느 정도 하방을 더 막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TCCT 한번 차트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어제 어느 정도 상승 유지를 해주다가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핑계 될 게 있다고 하면은 네. 모든 시장이 다 윗거리가 심했어요. 그건 맞아요. 다 심했어요. 그건 맞죠. 다 심했는데 네. 어제 TCT 고가까지 6% 이상 상승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시장이 안 좋으니까 TCCT 이름처럼 스틸을 해갔어요. 수급을 다 스틸해버려 갔어요.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전환사채라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하락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네. 만약에 어제 우리 TCT 전환사채 부분을 해서 20%까지 상승했다고 쳐요. 네. 하지만 상승했어도 윗꼬리가 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모든 시장이 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 추후 이 재료는 아껴뒀다가
상승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도 아직 주식시장 끝나지 않았어요. 네. 지금 현재 1.23%입니까? 1.25입니다. 1.25다 마이너스 1.25인데 좀 있으면 제가 방송 끝날 때까지 또 말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에나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은 TCST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오늘 정한 1차 목표가는 66,000원입니다. 66,000원이요. 지금 55,000원인데요. 네, 10,000원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솔직히 더 오버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더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제가 생각한 대로만 맞다고 하면은 네. 저는 이 종목이 7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5,000원이요? 네. 7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전환사채는 이미 깔린 이슈예요. 전환사채는 이미 깔린 이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워달이 되기 전 10월 중순쯤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180 원톤용 배터리에 대한 발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 니켈 금간판에 TCST하고 동국 산업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에너지 비트를 낮춰줄 수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금간판으로는 아직까지 TCST밖에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ST이 그 원통형 배터리까지 어느 정도 시세가 온다고 하면은 저는 못해도 7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왜 75,000원까지 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통형 아니더라도 전환사채만으로 표면 이자료 이자 없이 주가 55,000원에 줄게 이 호재하고 그다음에 이 호재만으로도 단순히 스카이 문서 테크놀로지처럼 추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 확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이미 제휴가 나고 그 제휴가 아껴둔 만큼 나중에 추후 전약 후강 제휴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네. 2차 전지 이제 또다시 반등 타임입니다. 어. 반등 타임이고요. 네. 자, 반도체 AI주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겠지만 언제는 반도체 AI주들이 미국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역발상으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뭐 달러, 뭐 한국 2년 연속 제외, 뭐 그것도고 뭐 여러 가지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시장은 지금 국내 시장은 맨날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87년도에 태어날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이 경제가 안 좋다. 네. 그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건 매번 나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시장의 환경 맨날 바뀌잖아요. 일기예보도 엊그제 비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날씨 쨍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번 주 토요일 날 비 온다고 해놓고 그만큼 시장 환경은 맨날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나 이런 거 볼 때가 아니고요. 시장은 수급 분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릴 건데 이 종목이 사실은 5월 31일자에 저점이 43,000원대였습니다만 지금 55,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한 2주 동안 이렇게 11,000원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전문가님은 최소 65,000원 그리고 7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드리는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더 많은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에서요. 나트륨 배터리로 만드는 전기차 관련한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요. 참 별게 다 있네. 근데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 주행거리도 조금 짧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소금이 아무래도 훨씬 싸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샤오미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샤오미 근데 이게 또 쓸 때가 있겠죠. 뭐 쓸 때는 있겠죠. 뭐 근데 소형 전기차라든지. 이게 아나운서님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예전에 네. 혼다 자전거 사기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기를? 그 테무에서 샀거든요. 네. 그 혼다 자전거대요. 네. 그래서 혼다 자전거에 뭐 이 원통형 배터리로 해가지고 80 몇 개가 이 배터리가 돼 있고 여러분들도 가끔 그거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이거 혼다 이거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전기 자전거. 네, 전기 자전거 하나 샀습니다. 네.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게 나트륨 배터리였어요. 그래요? 네, 나트륨 배터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높이인데 이게 들었는데 뭔가
사람 몸무게 한 80kg짜리 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혼다 자전거에 나트륨이 들어갔던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무거워요? 네,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전기차가 원래 장점이 아니라 가벼운 거거든요. 네. 전기차가 가볍고 음. 그러면은 이 무거운 게 들어가면 아니 이 나트륨 큰 거 집어넣으면 뭐하러 전기차 탑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앞에 트렁크 넣어도 트렁크가 있잖아요. 엔진이 없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나트륨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겠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뭐 단점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이 중국 시장에도 좀 진출하려고 나트륨 쪽을 하고 나트륨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이 종목들이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올라가더라도 단발성 테마하고만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 자이글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후라이팬 냄비 만드는 냄비 만드는 회사예요. 이 가끔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면 제가 냄비 많이 봅니다. 네. 예배도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냄비나 이런 거 보면은 냄비 동그란 것보다 네모난 거, 원각으로 돼 있는 거 그거 자주 봐요. 네. 왜냐면 집에서 제가 이 와이프가 잘 때 고기 우리 아이한테 구워주거든요. 주말마다.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 없어도 믿어요. 네. 근데 네. 거의 자이글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네. 자이글이 냄비를 잘 만드는데 갑자기 2차 전지 사업 한다고 하나.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2차 전지 사업을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도 자이글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올라가고 있어요. 들으니까 또 솔깃하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이글 2차 전지 쪽은 이 나트륨 쪽은 되게 괜찮은 종목인데 자꾸 냄비가 생각나요 머릿속에. 냄비가 생각이 나니까 주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것 손이 같아요. 안 가요. 네, 손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네.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 좋은가요? 그리고 백광산업. 애경케미칼하고 백광산업은 테슬라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잠잠하다가 갑자기 갭상승이 나오고 또 잠잠하다가 또 갭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우상향식으로 간다 이런 것보단 네. 지금 애경케미칼을 천천히 단타보다는 천천히 우상향 형식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나트륨 뜨면은 백광산업하고 애경케미칼이 좀 대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래서 자이글도 솔직히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자이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이글 주가가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네. 근데 자꾸 냄비가 생각나요. 냄비가 생각나기 때문에 네. 쉽게는 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만 봐도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한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전기차, 2차 전지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LG화학과 관련돼서 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와서 정리를 해봤어요. 올해 미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바로 LG화학이 다시 탈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주가가 또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역사적인 저점이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LG화학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국내 배터리 업계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업황을 전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충분히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네.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LG화학이 좀 땡기긴 합니다. 그래요? 우상향 형식으로. 지금 PBR이 1배가 안 돼요. 네, 1배가 안 돼요. 근데 언제는 뭐 PBR 맞춰서 국내 증시가 움직였습니까? 그게 움직이지 않았죠. 네. 그리고 솔직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용기,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화학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도 그 화장품 용기 있잖아요. 네.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데가 LG화학입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화학 쪽 공장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이제 LG화학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래요? 해가지고 이제 화장품 용기 거기에다가 만든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LG화학이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화학 쪽은 2차 전지 소재도 필요하거든요. 네. 소재, 장비 여기에 들어가는 돈박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돈박이 하는 게 있는데 이 돈박을 LG화학이 어느 정도 에너지密도를 낮춰주거든요. 네, 에너지密도를 높여주거든요. 네. 높여주기 때문에 LG화학은 솔직히 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G화학이 올라갈 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나운서님, 네. 뭐 물론 LG화학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LG 화학이 올라가면은 뭐부터 떠져합니까? 반도체? 그렇지. 반도체가 떠져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그다음에 대왕고해. 이 대왕고해한테 어제 다 잡혀먹었어요. 대왕고래. 이 고해 한마디한테 어제 다 잡아먹었어요. 김내준 씨가. 그리고 네. 이 진짜 제가 산업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좀 이것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전략회의 한다고 하는데. 뭐 전략회의 왜 자꾸 해? 아니 공문만 뜨면 되잖아요. 그리고 네. 석유 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건 되게 좋습니다.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네. 되게 좋은데 네. 아니 근데 진짜 좀 답답한 게 왜 주식시장 질서를 흐트러지냐 이겁니다. 정말 기분 한번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여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네네. 사진만 봐도 굉장히 설레지 않나요? 제가 네. 저번 주에 네. 워터파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워터파크요? 네. 워터파크 매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별명이 연가시입니다, 여러분들.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을 너무 좋아해서. 물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연가시. 제 와이프하고 네. 제 아기가 엄청 고생해요. 저 때문에. 그래요? 물놀이 하기 싫었는데 저 때문에 계속 가거든요. 물놀이 계속 갔다 왔어요. 보니까 뛰어들고 싶으신가요? 뛰어놀고 싶죠. 양양 쪽에, 하조대 쪽에, 동해 쪽에 가보면은요. 네. 이런 수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해수욕장.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네. 그렇죠. 해수욕장 공짜죠. 해수욕 공짜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것만 봐도 기분이 좋기는 한데 네. 작년에는 솔직히 너무 더워도 뭐 이런 전력 비상 사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에어컨 관련주나 이제 전선주들이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AI 관련주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전력만도 화충 특별법에 대한 반려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오늘 발의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얘네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쵸.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안 그래도 핫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핫한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시장이 기술주들이 부재가 있을 때는 최근에 가장 계속 올라갔던 네. 똑같은 이슈 종목들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들이 몰릴 데가 없다 보니까 전선주하고 변압기,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수급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 전력 비상사태 선포, 국민의힘에서 전력망, 왜 하필이면 또 빨간색이야, 씨. 국민의힘 네. 전력망 화충 특별법 발의. 네. 이거 솔직히 매번 똑같은 이슈였잖아요. 그래요? 매번 똑같은 이슈였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솔직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술주가 만약에 반등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떨어질 게 얘네들이고 또 화장품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좀 활기가 돌면 기술주로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아무리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빠질 수가 있고 반대로 만약에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도 예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모두 받아가실 분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저희 방송 시간 이제 벌써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빠르게 입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산 관련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폴란드 국방장관이 9월에 한국과 무기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무기가 이게 뭔지 K2. 정말 틀렸습니다. K2 아니에요. 네. 그럼 뭐지? 이게 K2인가? 아니, K2 같은데. 제가 이게 보세요. 안 그래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니, 더 많이 알지. 그 K9 자주포가 그런가요? 이게 자주포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아요. K9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똑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K2, K9이 솔직히 K2. 네. 잠깐만. K2는 그거 아닌가? K2는 등산용 그거구나. K2 전차.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네. K2는 등산복이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K2 전차 있어요, 정은관님. 그래요? 그럼요. 자꾸 정말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몸이 안 여러분들. 제가 좋으셔가지고. 아파가지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실 이 K9, 이 K9
K구 자주포가 네. 죄송합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라서 이건 잘 몰라요. K구 이게 사실 전 세계 연연력이 엄청 큰답니다.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방산 쪽은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이런 종목들은 북한이 그때 우리나라한테 평양냉면 던졌잖아요. 북한이. 네. 평양냉면 던졌을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실제로 전문가님 지금 북한 러시아 이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 이슈가 있다고 해서 얘네가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 뭐하니까 비텍 어제 2%대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요? 풍산 오늘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풍산은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 이슈는 어제 나왔던 거잖아요. 네. 어제 나왔던 거고 어제 비텍이나 스페코 휴니드 EM코리아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중소형 같은 경우는 북한이 도발할 때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요? 북한이 도발할 때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 협약으로 올라가는 거는 LIG, 넥스온하고 현대로템, 코츠테크놀로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평양냉면 던지면은 풍산, 비텍, 스페코, 휴니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계약을 따라가지고 전 세계에 계약한 거는 N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코츠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방산주도 이렇게 좀 두 갈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어떤 도발 이슈가 있을 때는 이 위쪽에 위치한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반대로 좀 이런 뭐 무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전문가님 코츠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코츠테크놀로지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제가 포병부대였습니다, 여러분들. 포병부대였는데 지금 제가 엄청 말라 보이잖아요. 그때 제가 몸무게가 55kg였어요. 지금은 제가 63kg인데 55kg 때 그때 처음에 포병을 시작했어요. 포병을 하다가 너무 무거운 거야. 155mm 곡사포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걸 왜 자꾸 뺍니까? 군대 얘기 재미없어요, 정말. 아니 그걸 만든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건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네, 그 로봇 왜냐면 사실 정말 이런 게 더 재밌잖아, 로봇. 뭐가 재밌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현대차 성수동 건물인데 이제 로봇이 음료 갖다 주고 주차도 대신해 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저번에 분식점에 가니까 이거 다 갖다 주더만요. 그래요. 요즘에 이게 보면은 음식점에는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어요. 로봇 관련주들 전문가님도 이제 약간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 네. 지금 최근에 제일 좋게 보는 게요. RS 오토메이션하고요. RS 오토메이션. 이건 뺍시다. 그래요? 이거 제목 안 좋아요. 왜요? 상승해도 제목 안 좋은 거는 쳐다보지 맙시다. 유진 로봇. 유진 로봇하고 그다음에 휴림 로봇. 유리 로보티스. 그리고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삼성 계열 로봇주들이거든요. 시총이 이게. 가장 큰 종목이죠, 여기서는.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삼성하고 제일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주들이 사실 AI주로 인해 가지고 1호 때, 2호 때 상승한 폭이 컸었어요. 솔직히.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로봇주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AI 다음 그다음에 오는 시대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로봇들은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이 상승할 때마다 물류 배송, 물류 쪽으로 또 로봇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유리 로보티스,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이게 최근에 현대차그룹이 성수도 오피스 건물에서 로봇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삼성보다도 현대차 쪽이 로봇 쪽으로는 더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현대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의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로봇이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이 큰 데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하고 있는 로봇주들, 그 로봇주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코너 테크놀로지는 솔직히 AI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솔직히 중간에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코너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게 보는 게 급등을 원한다. 원합니다. 급등을 원한다고 하면은 휴림 로봇. 그다음에 유인 로보티스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몸집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일 것 같고 급등을 원한다면 휴림 로봇이나 유인 로보틱스 종목이 그 정도가
따뜻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은 좀 빠릿빠릿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 휴가 떠나실 때 조금이라도 챙겨 가시라고 이제 기업들이 분기 중간 배당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배당 관련해서 금융주들 보라는 분석이 좀 있던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배당 주면 좋죠. 네. 근데 솔직히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네. 이 기업들 선수입니다. 선수. 선수? 뭐가 선수죠? 즉 주식을 하야 이겁니다. 주식을 하야 이거예요. 어. 주식을 하고 배당을 받아가야 이겁니다. 왜? 애초에 배당 그냥 주지. 왜 이제 와서 배당을 준다는 거야?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금융주 쪽으로 배당 수익률을 주겠다. 즉 지금 시장이 자꾸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수수료예요. 수수료. 수수료. 어차피 배당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죠. 어떻게 보면 장사 수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 거면은 어차피 배당 수익률 높게 줄 거면은 애초에 주던지. 애초에 주지 않고 갑자기 자기네들이 좀 사정이 급한가 봅니다. 정말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그래요. 솔직한 게 맞는 거죠. 그래요. 이제 저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이 이제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정말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마지막 장 말하기 전에? 하이에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게 근데 전문가님 보니까 엑슨모빌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엑슨모빌이 우리 동해가스전 투자에도 관심이 있고 이미 검증까지 마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좀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네. 엑스모빌 출신이 누굽니까? 그 액트지오 박사가 액트지오. 네, 맞죠. 에? 그 박사가 엑스모빌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엑스모빌 검증을 했다는 거에 그래 박수는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엑스모빌 말고도 다른 회사에 다 검증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엑스모빌 하나만 된다고 하는 엑스모빌도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모빌 자체에서도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때 이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건데 사실 이 윤 대통령님께서 어제 저기 영인만 고속도로 가셨으면 안 됐어요. 어제 가셔가지고 네. 이 주식시장이 엄청 엉망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님이 오전에 저출산 얘기해가지고 저출산 관련주도 올라갔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님이 어떻게 보면 어제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되셨습니다 어제. 네, 어디 무슨 말만 하시면은 뭐 주가가 상승하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가 상승했다가 또 주가 다 빠지고 또 차 타고 가시다가 아이고 고속도로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영인만 고속도로 관련주도 뭐 도로 지역 관련주도 올라가고 막 거기다 또 영인만 이렇게 거기 도착해가지고 석유가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고요시멘트 지역 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가 마판이 또 올라가고 수급도 다 빠지고 웬만하면은 이 동해 부분에 어느 정도 발언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제가 하이에나요 제가 이렇게 단정 지은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수급들이 자꾸 올라오고 어제 저는 진짜 충격 먹었던 게 코오용 글로벌. 갑자기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네. 상한가도 다 많아 보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박판인지 솔직히 주식시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랬어요. 네. 만약에 포항에서 네. 석유가 나온다고 해도 네. 사우디 왕자가 온다고 해도 네. 나는 이 관련주 진입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만큼 말씀드리고 저는 기술주로 승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단발성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의해서 어떤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기술주로 가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이 마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소통하겠다라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